자, 드디어 이번에 직육이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죠, 그죠?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데 속도 변동률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속도 변동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전압 변동률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 전압 변동률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입실론이라 하면은 입실론은 뭐라고 했냐면 전격분의 무부하 마이너스 전격에 곱하기 100을 취한 게 이제 전압 변동률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뭐 물론 단위는 유리니까 퍼센트가 되는 거고. 자, 근데 속도 변동률이라는 건 뭐냐? 똑같아요. 뭐와 무슨 속도와 무슨 속도 사이에 그 비를 갖다 보겠다? 무부하 속도와 전격 속도 사이에 비를 갖다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격은 항상 n을 쓰죠. 그래서 n분의 전격분의 무부하 속도 마이너스 전격 속도와 곱하기 100을 갖다 취해준 게 뭐다? 이게 속도 변동률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 정도만 있고 공식 암기법은 똑같이 전압 변동률과 똑같이 변무정정으로 외워줘도 상관없고, 아니면 변동률은 전격분의 무부하 마이너스 전격 곱하기 100으로 해서 외워줘도 되겠죠, 그죠? 네, 똑같이 같은 식으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자, 그 예제 한번 바로 27번 볼게요. 이 문제 나오면 사실 진짜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자,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직류전동기의 무부하 회전수 N0는 1200rpm. 한번 여기 써볼게요. N0는 얼마? 1200rpm. 그 다음에 전격 부하일 때 회전수 n이라는 거, 전격 속도, 전격 부하 속도 n이라고 하는 거는 몇 rpm이다? 1150 rpm이다 라고 했네요. 이때 자, 속도 변동률이라는 게 얼마냐 라고 했어요, 그죠? 자, 요거 그대로 한번 써보면 돼요. 전격 속도분의 무부하 속도 마이너스 전격 속도에 곱하기 얼마? 100을 취해주면 되겠지. 는 n이 얼마라 했어요? 1150분의 n0가 얼마? 1200 마이너스 1150을 취해주면 되겠죠? 여기다 곱하기 얼마? 100을 취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대충 한 4.35 정도의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어요. 물론 직접 손계산을 하지만 저희는 뭐가 있다? 무적의 공학용 계산기가 있죠.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그 공학용 계산기 같은 경우는 아직 구매를 안 하셨다면 이것도 중간에 설명을 먼저 드렸어야 했는데, 자, 카시오 FX 570 ES나 ES 플러스를 갖다가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학용 계산기 카시오 모델이 있어요. 왜 이걸 갖다 써야 되느냐? 저희 그 전기 이론 시간에 요 유전율과 투자율이라는 요 값을 갖다가 저희 그냥 단순히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 값에 대한 식이 요 계산기 모델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쓰기 위해서 요 모델을 쓰기는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공대다 하면은 공학이다 하면은 이 계산기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갖다 권하는 거니까, 지금 계산기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거 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요 모델로 사야 돼요. FX 570ES예요. 카시오 거 570ES, ES 플러스. 근데 요즘 시중에 아마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플러스. 네. 그래서 요거 이 계산기 꼭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직류운동기 운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직류운동기 운전도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아요. 자, 일단 속도 제어부터 볼 건데, 저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기전력이라는 거, E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었냐면은 K, phi, N으로 썼었고, 공급전압에서 뭐를 갖다 빼준 값이라 했죠? 전기자 저항에서 걸리는 전압 강하를 빼준 값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요 식을 갖다가 N에 대한 식으로 바꿔봤을 때, N은 이라 했을 때 K분의 1은 K'으로 하고 phi분의 V-IA RA 꼴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제가 그때 뭐를 바꿔가지고 속도로 바꾼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얘하고 얘였어요. 기억하십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요 파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 자, 전기자와 계자와 정류자 중에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자속이라는 거. 당연히 요거는 계자에서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계자를 제어한다 해서 계자 제어법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요 V라고 하는 건 전압이죠. 그냥 말 그대로 써보면 돼요. 이건 무슨 제어법? 그래서 전압 제어법. 그럼 여기 아래에 있는 뭐겠어요? 저항이니까 저항 제어법이 되겠지. 해서 이렇게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무슨 제어까지 나오는데, 계자 제어 같은 경우는 정출력 제어. 그다음에 저항 제어법 같은 경우는 없고, 전압 제어법이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정토크 제어라고 해요. 어째 여기 그 뒤에 책에 있는 내용들인데 지금 써드리는 그 시점에서 같이 외우시기 바래요. 같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계자 제어는 뭐라 한다? 정출력 제어라고 한다. 계자 건선에다가 직렬로 저항을 갖다 삽입을 해서, 이게 대표적으로 무슨 전동기 있었죠? 이거. 계자 건선이 있는데 직렬로 저항을 연결해요. 그래서 계자를 바꿔준 건데, 이거 무슨 게 있었냐면은 타여작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타여작이 그림 그릴 줄 아시죠? 저번 시간에 숙제로 드렸어요. 어떻게 그렸었냐면은 타여작 이렇게 한 다음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저항값이 이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저항값을 바꿔가지고 여기로 들어가는 계자 전류 값을 갖다가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제어다? 계자 제어. 무슨 제어? 정출력 제어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압 제어 같은 경우는 이 직류 전압 값을 갖다가 여기 이쪽 옆에 있는, 여기 이쪽에 있던 그 전기자에 있던 회로 있죠? 거기에서의 그 직류 전압 값을 조정을 해서 속도 제어를 해주는 건데, 속도 케어가 아니라 오타예요. 속도 제어고, 자, 이 속도 제어를 갖다가 광범위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죠, 그죠? 근데 이 종류가 뭐가 있냐면은 이 두 개는 외우시기 바래요. 워드 레오나드 방식과 일건어 방식이 있는데, 워드 레오나드 방식하고 일건어 방식 중에서 이 두 개는 일단 같이 외우시고, 일건어 방식 같은 경우는 이 워드 레오나드 방식에다가 뭘 추가한 거냐면 플라이 휠이라고 하는 약간 그쵸, 그 프로펠러 날개 같이 생긴 그 날개 같이 생긴 거 갖다가 여기 딱 부착을 해준 거 갖다가 그걸 일건어 방식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식이 전압 제어법에 같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항 제어 같은 경우는 속도 조정이 어떻대요? 폭이 좁아요. 그리고 손실이 어떻다? 발생하더라. 해가지고 이 저항이 왜 발생하지 보니까 이거 무슨 공식이에요? 이거 H는 히트는 0.24 I 제곱 RT라고 해서 나온 요 공식.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전기 이론 시간에 썼는데 이거 무슨 공식이었죠? 무슨 법칙? 줄의 법칙 맞습니까? 줄의 법칙 맞죠? 예.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에너지. 근데 이게 곧 뭐냐? 손실로 봐도 무방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손실 같은 경우는 I제곱 말로 쓸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 저항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속도 제어 폭도 좁고 손실도 생겨가지고 존처럼 얘는 사용을 안 해요. 보통 이 두 개를 갖다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이 전압 제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까지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끝! 자, 그래서 이제 이 표에 대한 걸 또 볼 건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전부다. 다시 한번 쭉 복습하는 느낌으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권전동기 속도 제어 종류 및 특징이라고 했는데, 계자 제어 같은 경우는 어떻더라? 정출력 제어고 효율도 양호한데, 정류는 어떻다? 정류는 의외로 별로 안 좋아요. 정류는 좀 불량해요. 자, 특징은 뭐냐? 직권에서 자속이 작아지면은 어떻게 하더라? 과속이 되니까 주의할 것이라고 했죠. 아까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분권 전동기 위험 속도 돌아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은 무여자 상태에서 자속이 없을 때 속도가 증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과속이 되니까 그러니까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다음 전압 제어 같은 경우 무슨 제어를 한다? 정토크 제어라고 하고 값도 비싸요. 네, 그리고 속도 제어도 좀 광범위하게 할 수 있고요. 타이어 전동기에 적용을 하면서 워드 레오나드 방식과 일건어 방식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항 제어는 뭐냐? 효율도 나쁘고
제어 범위도 좁아요. 여튼 이걸로 그래도 바꿀 수 있더라 한다는 건 내용이죠. 분권 및 타여자는 정속도 특성을 갖다가 잃어버리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겠습니다. 어디에서? 이 저항제어법에서. 근데 요거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넘기고 여기에 대한 그 특징들만 좀 어느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얘 말고. 자, 그 정도만 보고 넘기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28번. 직륜운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 했어요.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죠? 일단 그 분모에 있던 거 파이 뭘로 바꾼다 했죠? 계좌로 바꾼다 했죠? 그냥 계좌 제어법. 그 다음에 전압 있었죠? 전압 제어법. 그리고 저항 제어법 3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항, 전압, 계좌 있으니까 정답 위상 제어법이 답이 아니겠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동법인데 요 제동법도 그냥 각각의 정의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발전제동이에요. 발전제동이라는 거는 제동을 했을 때 전원을 갖다 개방을 해줘요. 일단 전동기인데 그래서 발전기로 이용을 하는 거죠. 발전기를 이동이 아니라 발전기로 이용. 오타 좀 고쳐주시고요. 그다음 발전된 전력을 갖다가 제동용 저항에서 뭘로 소비한다? 열로 소비를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전동기에서 전원을 개방을 했어요. 전류가 안 들어오는 시점에서 이런 거예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전동기니까 뭐 여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네. 그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자속이 가는 구조인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가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원을 개방해 준다는 거죠. 개방해 주면 전기가 안 흐르는데 일단 그 여기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일단 전기 에너지가 들어오는 시점에 얘가 돌고 있었죠. 돌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얘가 지금 역기 전력을 만들어내죠. 그죠? 이 역기 전력에 의해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로 뭘로 소비한다? 저항해서 그냥 바로 소비해서 날려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냥 요거 뭐예요? 그냥 에너지를 갖다 만들었는데 다 버려버리겠다는 소리예요. 그죠? 요거 발전제동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좀 안 좋죠. 그거를 위해서 그래서 만든 게 뭐냐? 이 회생제동이란 건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역기 전력을 이용해서 하긴 했는데 여기다 이제 뭘 설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콘덴서 같은 거 딱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역기 전력으로 나오는 그 전력을 갖다가 어디에 저축한다? 예, 콘덴서에다가 딱 저장을 해버려요. 저장을 딱 시켜주면은 얘 나머지 다른 설비 쪽에서 어떤 설비를 딱 가동시킬 때 여기 있는 요 전력을 갖다가 사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버릴 그 전력을 갖다가 살려가지고 쓰겠다. 그거 갖다 뭐라고 하는 거죠? 회생이라 하는 거고 그 회생하는 방식을 갖다 무슨 제동이라 한다? 회생제동이라 한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예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뭐 가령 제가 이쪽에서 뭐 신도림에서 저희 학원이 영등포니까 제가 항상 출근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신도림에서 영등포로 와요. 자, 근데 영등포에서 기차가 딱 멈췄다고 봐요. 전철이 멈췄어요. 예, 뭐 전력선 이렇게 있고. 자, 영등포에서 전차가 딱 여기가 이제 정차를 해요. 정차를 하면 거기서 이제 회생제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 했죠? 저축을 하는데 여기 이쪽 전력선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을. 이런 식으로 이 콘덴서에다 저장을 딱 시켜줘요. 저장을 시켜주는 것까지 하는데 그 다음 여기 신도림에 있던 열차가 출발을 한다고 해요. 출발할 때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저장된 에너지를 좀 써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딱 가동시킬 때 에너지를 조금 더 아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회생제동의 대표적인 예인 거고 이런 게 있다는 거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역상제동이다. 역이라는 게 뭐죠? 역전, 뒤집는다는 소리예요. 뭐를? 상을 뒤집는 제동법이에요. 그래서 급제동할 때 쓰는 방법이고 영어로 뭐라고 한다? 플러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좌 또는 전기화전류의 방향을 갖다가 역전을 시켜버려가지고 반대 방향의 토크를 발생시켜서 제동을 시켜줍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분권 발전기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분권 발전기가 아니라 분권 전동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전류를 갖다 이쪽으로 딱 넣어준다고 할 때 여기 들어가는 방향을 봐요. 들어가는 방향을. 자, 전기자 권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들어와서 여기로 나오죠. 마찬가지로 계좌도 여기서 나와서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나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간 방향 갖다 다 지금 다 A 방향이라 해봐요. A 방향.
자,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자 여기를 정방향 플러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자, 그럼 플러스하고 플러스 방향인데 이런 식으로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 전력 방향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해줄 거예요. 반대로 해주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전류가 이렇게 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죠? 여기로 들어간 방향 마이너스 방향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나오고 여기서 여기로 나오고, 그죠? 이때 요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라 할 건데,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예요? 플러스죠.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이쪽 그 전기자에서 돌아가는 그 회전 방향은 어떻더라? 맨 처음 플러스일 때 그 방향하고 똑같더라 하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방향이 같이 한 번에 다 싹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회전 방향은 변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그죠? 근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어때요? 플러스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되죠. 그죠? 방향이 같을 때 곱하면 똑같은 방향인데 둘 다 방향이 바뀐다고 해도 결과값은 어떻다?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얘나 얘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전류가 이쪽으로 간다 할 때 하나는 어떻게 하게? 하나는 이쪽으로 하게 만들어 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를 하면은 한쪽은 플러스 방향이라면 한쪽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다면은 이때 여기 전기자에도 회전 방향은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뀐다는 소리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상을 갖다가 어느 한쪽을 반대로 바꿔버리겠다는 소리예요. 이거 갖다 이제 역상 제동이라 하고 플러깅 제동이라 하고 급제동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 역상 제동법이에요.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요 방향을 갖다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대표적으로 뭐다? 방향이 다 한 번에 바뀌어버리면은 회전 방향은 똑같더라. 그런데 회전 방향을 갖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둘 중에서 건선을 갖다 하나만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만. 둘 다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만 바꾸는 거예요. 하나만. 그 하나만 바꾸는 방법이 이제 역상제동, 플러깅 제동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직륜운동기의 전개역 제동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죠. 첫 번째 뭐였죠? 발전제동. 다음 두 번째 그 발전제동에서 뭐였죠? 그런데 역기전력을 이용해서 그 전력을 만들었는데 역기전력을 활용해 전력이 나오는 것 같다가 저항으로 소비해서 날려준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아까우니까 무슨 제동법을 만들었다 했죠? 그 소비되는 전력을 갖다 저장을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회생제동법까지 만들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급제동할 수 있는 무슨 제동법? 플러깅 제동, 역상제동법까지 있다 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서 뭐예요? 발전, 회생, 역전 다 있으니까 정답은 뭐? 저항제동이 없었죠. 그죠? 정답 그래서 4번입니다. 자, 직류기의 손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바로 이어서 볼게요.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부하 손실과 무부하 손실로 나뉘는데, 부하라고 하는 건 일단 그 동이에요. 동. 그죠? 전기자 같은 뭐 그런 거. 자, 동손과 뭐가 있느냐? 표유부하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두 개와 무부하손은 뭐가 있냐? 철손과 기계손으로 나뉘어요. 근데 요 철손 같은 경우는 무슨 손과 무슨 손의 합이다?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 맴돌이 전류손이라고도 하죠. 이 두 개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동손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무슨 손실이다? 저항에 전류가 흘러가지고 줄열로 발생하는 손실이에요. 그 줄열이라는 거 뭐였죠? 히트는 0.24 I제곱 RT였죠. 여기서는 요 R, 이게 바로 요 저항인데 요 저항에서 전류가 흘러줘가지고 전체 줄 에너지 열량, 칼로리로 바뀌어버리는 뭐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요거에 대한 게 이제 손실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이만큼의 칼로리가 손실로 발생하더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철손이에요. 철손이라고 하는 거는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히스테리시스손이라는 거 아까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은 철심에다 그러니까 철심이 여자가 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로 인해서 날아가는 열 에너지 손실을 했어요. 그죠? 전체 철선의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80%를 차지한다. 대응책은 뭐다? 교소강판을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요 공식인데 요거는 넘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변압기에서 한 번 더 나와요. 그때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와류손이라는 건 전체 철선의 몇 프로? 20%를 차지하겠죠. 왜냐? 히스테리가 80이니까 나머지 20이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대응책은 어떻게 한다? 그 규소강판을 차곡차곡 성층해준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공식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기계손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계에서 전동기나 발전기 쪽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돌아갈 때, 회전할 때 생기는 손실인데 마찰손이라는 것도 있고 풍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풍손이라는 게 뭐냐? 얘가 뭐예요? 이게 바람풍자죠?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인데 무슨 소리냐? 여기 직류기에서 전기자가 어떻게 생겼죠?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죠? 얘가 이렇게 뺑뺑 돌 거예요. 이렇게 뺑뺑 도는 과정에서 얘가 어떻게 해요? 약간 좀 바람을 일으키겠죠? 그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마찰에 의해서 얘가 제 속도만큼 못 돌 거예요. 그 못 도는 만큼 생긴 손실이 풍손이라는 거죠.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이다. 저희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전거를 갖다 타고 가는데 맞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럼 저는 있는 힘껏 페달을 밟아도 좀처럼 빨리 못 달리죠? 그 빨리 못 달리게 만들어주는 그 어느 정도의 에너지, 그 손실값, 그걸 갖다가 풍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마지막 표유부하손이라는 건 뭐냐? 동손에 같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부하손에 같이 있는 건데, 요 철손이나 기계손 그런 거 제외한 전부 다 나머지 손실들을 얘기하는 거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표유자속,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누설자속이라 하거든요. 이 누설자속에 의해서 발생한 와류손, 그러니까 똑같이 자속이 만들어진다는 건 뭐예요? 자속이 만들어진다는 건 똑같이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류가 만들어지니까 와류손이 생기겠죠. 그 와류손 때문에 발생하는 열 손실을 갖다가 표유부하손이란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표유부하손은 무부하 상태일 때는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0번. 전기기계 철심을 갖다 규소광판으로 성층을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규소광판을 성층을 하는데 규소광판은 무슨 손실? 히스테리시스 손실. 그죠? 그리고 반대로 그 강판을 성층할 때 무슨 손실? 와류 손실, 그러니까 와전류 손실, 맴돌이 전류손, 그거 갖다가 없앨 수 있다 했어요. 그 두 개를 합친 게 무슨 손실? 철손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뭐? 철손을 줄일 수 있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시험 및 측정인데 요거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과감하게 다 넘겨버려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뭐 온도단선 시험법에서 뭐 실부하법, 반환부하법 등등해서 내용이 쭉 있는데 그냥 뭐 요런 게 있더라고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거. 이 효율이라는 건데 효율과 저렴 허용 온도에 대한 내용이죠. 자,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효율이라고 하는 거. 좀 약간 그 지저분한 얘기로 하면 뭐 그런 거죠. 자, 만약에 그림은 안 그리고 그냥 말로 설명을 할게요.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음식을 갖다가 100kg, 100kg이 아니라, 자, 음식 갖다 한 300g 먹었어요. 300g 먹어서 300g만큼의 힘을 내야 되는데, 사람이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큰 걸 싸죠? 자, 큰 걸 싸는데, 그 큰 거를 갖다가 한 뭐 100g 정도 쌌어요. 그럼 제가 실질상 쓸 수 있는 그 에너지는 전체 300g에서 얼마예요? 200g을 쓸 수 있는 거죠? 그걸 갖다 이제 효율로 따지면은, 그 효율을 하는 거는, 효율 에타라고 하는 거는 입력값 분의 출력값으로 쓸 수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얼마 먹었다 했죠? 300g 먹었다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 거기서 이제 큰 걸로 나오고 제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그 에너지량은 보니까 200이었던 거죠, 그죠?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해줘야지 퍼센트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얼마로 볼 수 있다? 퍼센트로 따질 때 얼마가 되는 거죠? 3분의 2 곱하기 100이니까 뭐 한 66.6%쯤 되겠네, 그죠? 66.7%.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밥을 300g 먹은 다음에 똥을 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0g이 날아간 다음에 200g을 에너지를 쓴다 할 때 실질상 쓸 수 있는 내 에너지 파워의 그 효율은 얼마다? 66.7% 정도 된다. 그런 소리예요. 이걸 갖다 똑같이 직류 발전기하고 전동기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거예요. 좀 예를 갖다 좀 약간 지저분하게 설명드렸는데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율이라는 건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만들어지는 거에 분해, 뭐다? 내보내지는 거, 그거죠. 곱하기 100인데. 자, 여기서 근데 저희가 뭐라고 했어요? 이 규약 효율을 갖다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규정에서 약속 지은 효율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규약 효율은 발전기하고 전동기 효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효율 같은 경우는 에타 제너레이터 해서 에타 G라고 쓰고,
여기 중요한 점이 규약 효율 같은 경우는 뭐가 메인인가 갖다가 저희가 알아야 돼요. 뭐가 메인이야? 그러니까 뭐가 주요로 쓰이는 거지? 하는 거죠. 자, 발전기를 생각해 볼게요. 발전기라고 하는 거는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기계적 에너지를 막 그러니까 회전을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최종적으로 나오는 애가 중요해요. 얼마만큼의 에너지 갖다 뽑아내느냐 그게 중요하니까. 그럼 입력하고 출력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가 메인이에요? 당연히 발전기 같은 경우는 출력이 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이 메인이 돼요. 출력 값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기 효율 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 따져보면은 입력분의 출력이라 했는데 그럼 여기서 입력하고 출력 중에서 출력이 메인이었으니까 출력에 대한 식으로 남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는 그냥 출력으로 냅두고 입력이라는 거는 뭐죠? 입력은 출력에다가 뭔가를 더한 값인데 자 나온 값인데 제가 아까 그쪽에 그 약간 더러운 예 들었죠? 여기서 제가 먹은 다음 좀 약간 배출한 그 값 그거 갖다 뭐라고 하냐면 손실이라고 하죠. 손실. 그러니까 출력 더하기 손실한 게 이걸 그럼 뭐라 한다? 이걸 이제 입력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이래가지고 이거 갖다 이제 발전기 효율을 하고 근데 발전기 효율 같은 경우는 뭐하고도 똑같냐면은 이거 변압기에 가서 배울 텐데 변압기 효율하고도 똑같아요. 같이 싸잡아서 외우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 효율이 뭐랑 똑같다? 변압기 효율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발전기 했으니까 이제 전동기의 규약 효율 에타 모터라고 하는 거는 에타 모터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입력분의 출력으로 볼 수가 있긴 한데 여기서 아까 발전기가 출력이 메인이었으니까 저 전동기는 당연히 뭐죠? 입력이 메인인데 왜 입력이 메인이 돼요? 저희가 전동기를 쓸 때 전기 에너지를 투입을 해가지고 얘가 얼마만큼의 일을 갖다 뽑아야 하는가 그게 중요하긴 한데 맨 처음에 밥을 얼마나 먹여야지 얘가 얼마나 돌아가는가를 그거를 갖다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먹이는 그 전기 에너지 밥값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입력값이 메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입력은 그냥 그대로 냅둬줘요. 그다음 위에 있는 출력 갖다가 입력에 대한 것과 손실에 대한 관계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긴 더했으니까 여긴 당연히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입력에다가 손실을 빼줘야지 나온 값, 출력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여기 곱하기 뭐 100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력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로 해서 쓸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요 규약 효율 2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거 2개랑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최대 효율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최대 효율 조건이라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로 변압기 가면은 한 번 더 할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이 최대 효율 조건에서 중요한 거 최대 효율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한다? 같아야 한다. 같다만 외워줘도 되겠습니다. 뭐가 뭐랑 같아요? 철선하고 동선이 같으면 돼요. 철선하고 동선이 같으면은 어떻게 한다? 효율이 최대로 오르게 돼요. 딱 그 정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그렇게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예제 32번 보도록 할게요. 직률 운동기의 규약 효율을 표시하는 식은이라고 했는데 요거 지우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직률 운동기 규약 효율이에요. 전동기 같은 경우는 뭐가 메인이라 했죠? 맨 처음에 들어가는 밥값이 중요해요? 아니면 나오는 애가 중요해요? 전동기에서. 전동기는 맨 처음 들어가는 전기량이 중요하다 했어요. 그 들어가는 전기량은 입력이라 하는 거니까 뭐가 메인이다? 입력이 메인이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겠죠. 직률 운동기는 뭐가 메인? 입력이 메인이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효율이라는 건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일단 분모는 전부 입력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나 얘 중에 하나인데 출력이라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고 입력에 대한 식으로 나와야 되니까 얘가 당연히 정답이겠네. 그 정답이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공식을 다 이해를 하고 외웠다면 다 쉬운 내용이었죠. 그죠? 자, 변압기 효율이 가장 좋을 때 이거 변압기 우리 지금 직육이 배우고 있는데 그죠? 직육이지만 뭐 변압기에 대한 내용 아까도 있었어요. 그죠? 자, 최대 효율 조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떻다고 했죠? 효율이 어떨 때? 손실이 둘이 어떨 때? 같을 때.
그때 효율이 최대가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마지막인데, 절연물의 허용 온도에 대한 거예요. 절연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기가 잘 안 흐르게 하는 그런 물질인 거죠. 그 물질이 있는데 그 종류가 뭐가 있다? Y종, A종, E, B, F, H, C종.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류가 쭉 있는데, 각각의 그 물질들이 버틸 수 있는 최대 온도가 있더라. 그거 갖다 뭐라고 한다? 허용되는 최고 온도 해서 허용 최고 온도인 거예요. 그죠? 자, 이거 갖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은, 이거는 그 변압기에 가서 한 번 더 나오긴 해요. 근데 왜 여기 또 나왔느냐? 어차피 한 번 더 다룰 거 여기서 한 번 또 일부러 다룬 거예요. 같이 그냥 보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으로 Y종 90도는 외워주세요. Y 90도. 그리고 YA, EB, FHC라고 하는 요 순서도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저는 뭐를 갖다 외우냐 할 거냐면 여기 둘 사이에 차를 갖다가 외울 거예요. 90에서 105의 차이는 얼마죠? 15. 얘도 15. 얘는 10이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15하고 10을 더한 25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180도 넘어서는 180도 초과라고 외우면 되는 거죠.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자, Y, A, E, B, F, H. C종이 있는데 Y종 90도는 반드시 외워달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저희가 필수적으로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차이가 어떻게 된다? 15. 15. 15. 얘가 10이고 15랑 10 더해서 25. 얘가 25예요. 그죠? 그대로 더해주면은 90 더하기 15 하니까 얼마? 얘가 105. 난 105에서 15 하니까 120. 120에서 10 하니까 130. 얘가 155. 180이고 마지막은 얼마다? 180도씨 초과. 일 경우는 C종을 쓰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연물이 갖는 최고 허용 온도가 이런 식이 있더라 한다는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그렇게 뭐 쉬운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 단순히 다 외우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드디어 직류기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여기 이 동기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일단 동기기를 들어가기 전에 직류기에 대한 설명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시길 권장을 드릴게요. 왜냐? 전기기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바로 이 직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직류기를 갖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뭐 동기기든 유도기든 변압기든 정류기든 뭐 기타 등등의 좀 회로적인 구성이나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직류기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한번 학습을 해봤고, 자, 네이버에 다시 한번 홍보를 드릴게요. 네이버에 모아 전기스쿨 자격증, 여기 이 자격증까지 쳐야지 나오더라고요. 모아 전기스쿨 자격증이라고 검색을 딱 하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모아 전기스쿨이라는 카페가 나와요. 그게 이제 저희 학원에서 운영하는 카페인데 오셔가지고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다가 물어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니면 궁금하시면은 저기 지금 여기 이 영상 유튜브 영상 아래에다가 댓글 남겨줘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강으로 이루어진 직류기에 대한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들어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동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